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진짜 마담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선 마담님부터. 박수로 한번 청해보죠. 네, 저희 주장은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도. 예. 그래도. 구들장을 쥐고 있어도 내 서방이 있어야지 내가 따뜻하다 그러는 어른들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악처가 효자보다 낫다는 옛말도 있고 그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남편하고는 싸우고 뭐 좋을 때는 뭐 빨고 핥고 뭐 뭐든지 해주고 다 해주지만 또 나쁠 때는 또 당장 내일 안 볼 것처럼 뭐 남이니 뭐니 남보다 못하니 그러지만 그래도 아플 때 그래도 내가 마음에 어디 가서 털어놓지 못할 때 뜨뜻한 물이라도 갖다 주는 사람이 인생에 한 사람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바로 남편이지 않겠나. 네.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됩니다. 누가 그래요? 내가. 마담님들 싸움. 내가. 왜냐하면 옛말 틀린 말들 많아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부주 2번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7년, 18년 동안 싱글맘으로 지냈어요. 너무너무 씩씩하게 잘 지냈는데 나는 내가 짝이 없어도 잘 지낸다고 생각했어. 근데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짝이 생겨서 가정을 다시 이루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얼마나 애면 긁면 겉으로 안 나타내려고 애면 긁면 긴장하고 살았나 하는 걸 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결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우리는 그 환상과 결혼하는 것 같아요, 결혼은. 전 이미 결혼의 환상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데 남과 결혼했다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면 아까 다리가 찢어져도 스스로 병원 가는 거예요. 남편이 있든 없든. 그런데 결혼이라는 환상이 다 해줄 거라는 착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면 누구랑도 결혼해라.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아직 자기애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박원장께서는 그 아기사기한 거 요거를 아니까는 결혼해라 이러고 말씀하셔요. 김부선 씨는 아직도 지가 미치도록 한 집에 살고 싶은 남자가 없는 거야. 사귀다가 서로 각자의 집으로 헤어지기 싫을 때 결혼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후회도 하고 친정 때문에도 속상하고 시집 때문에도 속상하고 싫은 이야기 얄밉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어디다 하는 거지. 제가 29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20대 한 결정이 다 틀렸는데 가장 잘못된 결정이 결혼인 거예요. 왜요? 아니 그 사람과의 결혼 아니고 그냥 아니 결혼. 결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제가 결혼을 너무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나도 그런데. 그래서 아까 박 교수님이 얘기한 거는 인생을 많이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런 행복한 결혼은 빨리 다가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낭만적이고 이런 판타지를 깨고 냉정한 로맨스가 사라지고 현실을 볼 때 가장 결혼의 그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나는 남과 결혼했다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서로 간의 존재도 인정해주고 또 상대방을 배려를 해주는데 자기의 나르시시즘에 빠져가고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나한테 맞춰주라 하는 사람들은 결국 힘들고 불행해요. 그 과정이 이제 우리는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맞춰가는 사람들은 열정적인 사랑에서 친구 같은 동반자적인 사랑으로 가고 근데 이제 열정의 그 신혼에 얽매여가지고 나는 그렇게 계속 살아야 돼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싸우다 고슴도치 지들끼리 살에 찔려 죽는, 바늘에 찔려 죽는 거죠. 이혼하게 되고. 나는 나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 그래서 남이랑 결혼하는 게. 저는 그래서 제가 뚱뚱하니까 마른 여자를 만났어요. 저도 그래요. 다른 여자 맞는 자랑 저런 거 하고 댕겨요. 나 선생님 남편도 많으셨잖아요. 아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또 마른, 좀 풍성한 분들은 마른 남자 만나게 돼 있어요. 이혜정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남편과 네. 다시 태어나신다면 그분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미쳤어요. 내가 안 태어나. 그분하고 만나느니 안 태어나요? 저는 일반적으로 남자를 볼 때 크게 웃지 않는 남자는 절대 아는 척도 하지 결혼은커녕 아는 척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남자는 목소리 크게 호탕하게 웃고 하는 사람이 남자인 거지 조신하게 웃고 입 싹 웃고 이렇게 하는 이런 남자는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어떤 이렇게 분들 중에 유형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면 저는 그냥 혼자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여성분들이 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네요. 제가 왜냐하면 그 가정사 안에서 그냥 그 정말 그 생산적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똑같이 작년에 있었던 일을 올해 또 속상하고 내년에 올해 있었던 내년 또 반복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에 대한 후회를 생각하면 지금만큼은 내가 살아갈 만큼의 에너지, 능력이 있었다면 저는 결혼 안 하죠.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절대로 꼭 굳이 결혼 안 해서 하시는 게 때문에 양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하고 하느냐인 것 같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 소울메이트 같은 분을 만나서 행복하신 분은 결혼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소울메이트인지 아닌지 모르지 어떻게 살아봐야 알아요? 아는데. 나를 책임지고 상대방을 메이트로 책임지고 뿐만 아니라 양쪽 집안까지도 같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 그 제도가 결혼하는 있구나. 거는 옆에 식구가 굉장히 있구나. 달라서 맞다. 살아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혼으로 살아보지 않으면 그 상태는 몰라요. 사실 왜 혼자 살면 불행합니까? 저는 굉장히 자유롭고 편해요. 화려한 친구 좋아요. 내 친구도 결혼한 유부녀들 저한테 부럽다고 그래요. 사실은 너처럼 살 수만 있으면 그럴까? 그 친구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결혼 제도를 보세요. 와이프들은 그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책임감. 남편에 대한 책임감, 뭐 식사 뭐 일일이 해줘야 되고 가사 노동이고 보통 장난이 아니잖아요. 다만 조금 외로울 때 있어요. 이렇게 찬바람 불 때 옆구리가 좀 시린 거. 그리고 좀 불편한 것은 너무 많은 남자들이 작업을 하는 거. 이거밖에. 근데 결혼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혼수로 사람을 평가하고 학벌로 평가하고 저 집안의 돈으로 평가하니까 사람과 사람만 결혼한다면야 저도 100번 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 100번 넘게. 너무나 바라는 게 많잖아요. 결혼을 2번 한 사람이에요. 이혼도 해보고 또 혼자 사는 기간 한 7, 8년도 겪어보고 다 해봤는데 말씀하셔야겠다. 예. 근데 결혼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만 처음 결혼할 때 너무 어려서 결혼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시행착오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이라도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결혼 교육. 결혼사관학교. 이렇게 사랑이라는 건 뭐다? 사실 제가 공부라 그러면 두 번째 가면 서러워하는 사람인데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안 배운 게 뭐냐면 혼자 공부할 줄만 알았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이건 안 가르치더라고 나라에서. 결혼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네, 결혼 면허증. 자격증. 너무 자격증. 운전도 면허증이 있어야 모는데 맞아요. 남자 여자가 너무 서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요. 맞아. 그리고 20대는 결혼하면 안 돼요. 맞아. 30부터 세상을 좀 알고 또 결혼에 대해서 서로 브리핑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은 이거. 거기서 낭만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이혼 수속하듯이 냉정하게 놓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 유행어 있으니까 좀 내가 도저히 못 들어주겠죠. 좀 그러네. 결혼은 미친 짓이야. 결혼을 왜? 자유도 없지. 맨날 속박당하지, 지적당하지. 무슨 뭐 결혼하면 우리 저 대한민국 남자들은 무슨 노예 하나 사간 줄 알아. 주의만 마음대로 하고. 맞아. 그러면서 여자들한테는 자유도 안 주고. 뭐든지 꼬투리 잡아서 넌 왜 이렇게 뚱뚱하니? 살 좀 빼라, 살 좀 빼라. 그러면서 얘 내가 괜히 하냐? 너 건강하라고 그러는 거야. 맞아요. 꼭 건강을 미끼로 해갖고 사람을 죽이는 거야. 맞아요. 세상에. 핑계를 하나 대. 그거 보면은 이제 뭐 그만큼 난 47년 살았으니까 미련도 없어. 젊은이들은 꼭 그 어떤 덫에 걸리느냐 하면 호기심. 내가 저 남자하고 자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저 여자하고 자면 어떻게 될까? 저 보드라운 피부가 내 허벅지에 닿으면 어떨까? 그 호기심 때문에 다 갔다가 막 먹고 다 울고 오는 거예요. 환상. 그거를 알아야지. 결혼은 미친 짓도 같지만 우리 앵라인 누나 같으면 그런 말도 한 번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살아보셨으니까 저 말도 하는 거야. 미친 짓 같지만 그래도 결혼은 해볼 만해. 할 만해. 그리고 면허증이라고 우리 또 이 원장님 말씀하셨어요. 면허증?
결혼하면 남편이 뭐하고 여자가 뭐하는 거 기본쯤은 알아. 살아보니까 그때 철모르고 살았을 뿐이지. 한창 젊었을 때 참 또 내가 이런 또 어디서 본 얘기를 해야 되나. 10대는 못 모르고 좋아하고 20대는 좋아서 좋아하고 30대는 선택해서 좋아하고 40대는 거기서 난 쉬었다며 이러느라고 서로 좋아하고 50대는 조금 자기도 늙어서 생각해보니까 미안해서 좋아하고 60대는 살아준 게 고마워서 좋아하고 70대는 헤어져도 서로 갈 데가 없어서 80대는 정글거든 사람이 어떻게 좋아해. 나 말 나온 김에 더 한마디 합시다. 영감의 밥은 두루놓아서 먹고 아들의 밥은 앉아서 먹고 사위의 밥은 서서 먹는다는 말이 있어. 여자가 안 아파서 그래. 아팠을 때 친정엄마 늙은이 시어머니 와 있어 다 불편해. 영감이 옆에서 밤새고 간호해줘봐. 든든해. 우리 이은정 마담님의 이야기를 저희 박수를 청해서 듣겠습니다. 각자 저 좋은 데를 살아. 결혼을 해야 된다면요. 제 주장은 배우자는 진 같은 남자를 선택해라. 진? 네. 진. 네. 땅 꽹가리 말고 징. 쭉 여운이 남는. 그러니까 여운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격을 좀 꼭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진과 같은 남자를 원했는데 결혼한 그날 딱 보니까 그 남자는 꽹가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땅 치면 꽝 소리는 나지만 그 위에 뒤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거예요. 바로 이제 이게 이번 주 월요일날 있었던 일인데요. 주말에 왔다가 이제 직장이 지방이니까 아침에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하철역까지 차로 새벽 5시에 데려다 주면 이제 그걸로 KTX로 서울역 가서 타고 가는데 내려놓고 오는데 막 천둥 번개가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기차를 탁 타고 잘 다녀오라고 비가 오고 천둥이 쳐서 마음이 그렇다고 따뜻하게 챙겨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창문에 글자를 써서 보냈는데 한 2시간 있더니 문자가 뜨렁 와서 얼른 열어보니까 한글로 생유 이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래 여보 그래도 고마워 당신도 잘 지내 이렇게라도 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제가 아련하게 그냥 썼던 그 마음을 그 우스운 생규, 이 젊은 애들이 요새 뭐 상규, 생규 뭐 하잖아요. 야, 나는 정말 죽 써서 도와줬다. 어떻게 신랑을 내가 이렇게 골라도 정말 이렇게 골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가 저 때려놓은 거더니 그러면 잘 도착했어.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좀 하면 그래도 문자를 그렇게 보내서 안 돼서 전화를 했나 싶었다. 얼른 받으니까 저한테 도장을 뭐 하나 두고 갔다 그거 아무 데나 두지 말고 잘 챙기라고 또 나중에 수술 들어가 그러고 또 끊는 거예요. 기대를 하니까 더 그런 게 걸리지. 아니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도 자꾸 이제 부부간의 관계라는 걸 잃어가니까 저는 좀 더 그래도 아내로 잃고 싶지 않은 거죠. 나도 남편이 있어라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져가는 거죠. 아까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33년을 가리켜도 학습 효과는 그거밖에 안 나오는 사람을 어디 가서 자격증을 가리키냐는 거죠. 남편의 그 입장을 조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새벽 5시에 정말 일하러 나가기 위해서 대구를 가시기 위해서 KTX를 타면 남자는 잘 탔으면 땡큐 한 것만 해도 대단히 대단한 거죠. 왜냐면 그때부터 자거든 이제. 그래 2시간 후에 동대구에 도착해서 이제 보니까 장문의 글이 와 있어서 이제는 가방 들고 내려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쌍표 그거 한 것이 그 타이밍이고. 저러니까요. 아니야. 저러니까 욕으로 넘어가요. 마음은 있어. 마음은 하고 뭐 결혼하려고 한 2년 정도 연애 기간은 그렇게 좋은 사람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 나쁜 놈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이혜정 선생님 같이 말씀이 많은 분은 진 같은 남자를 만나는 게 좋아요. 근데 또 말씀이 없는 우리 이경재 원장님 같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진 같은 여자 만나면 속 터져서 죽어. 오히려 그런 사람은 꽹가리 같은 사람을 만나야 궁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살아볼래요? 네, 그러면요. 결혼식 이야기. 자녀의 결혼식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자녀의 결혼식 패가 망신의 지름길. 공감해요. 아니 또 보내보셨으니까 또 더. 요즘에 또 이 기사가 워낙 많죠. 예. 결혼식 때문에. 예. 유학 갔다가 서양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 그러니 그때만 해도요 서양 사람하고 결혼하면 창피했어요. 걔 서울서 어디서 해?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완전 호화 결혼이다, 샌프란시스코. 멋있어요. 왜 그러세요? 샌프란시스코 거기서 해라 이랬더니 엄마 큰 배를 하나 호화선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 내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아유 서울서도 못하는 데까지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배를 이제 반나절 빌려가지고 부페를 탁 차리고 밴드를 부르고 사돈집이고 뭐고 이제 다 먹고 댄스 파티도 하고 그랬어요. 그거 내가 다 경비됐어요. 같이 된 게 아니라요? 어디 서양 사람은 돈 안 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뭐 요트 빌려라 뭐 해라 이러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보냈어요. 그래서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괜히 흥분해갖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려고. 미친 짓이야.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사람이 그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 좀 넉넉한 집안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박사 부부 예를 들어보면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 친구는 전부 아내들이 뭐 무슨 외제차에다가 뭐 사무실까지 다 얻어주는데 당신은 뭐냐. 그러면 또 아내는 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남편은 강남에 뭐 50평 아파트를 가지고 왔는데 당신 지금 강북에 지금 뭐 30평에 사는 거 당신이 뭐냐. 배틀도 아니고 네, 무슨. 그러니까 둘이 서로 이제 불만을 토하다 보면 서로 딜하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 문제에서 끝나면 좋은데 꼭 집안 싸움으로 번집니다. 맞습니다. 뭐 자기가 부족한 걸 채우는 것도 문제지만 그 부모님들 그 어떤 욕심까지도 채우려고 하는 이 혼수가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혼수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결혼 20일 날 두고 파혼했거든요. 예? 아, 그러시- 결혼을 네. 20일 남겨놓고 파혼하셨다고요? 네, 20일 날 예, 또 예. 파혼했는데요. 네. 그때 모든 준비는 다 돼 있었죠. 예식장과 네. 또 드레스와 뭐 청첩장 이미 나눠 갖고요. 그렇겠지. 집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집안과 집안이 싸움이 됐어요. 네. 집 사는 것 때문에? 네, 뭐 그 구하는 것 때문에? 남편분이 그때 뭐 아파트 소형 아파트 하나 사준다 그랬는데 못 사주고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집안끼리 어른끼리 싸워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헤어지셨어요? 아니요, 1년 후에 다시 했어요. 그분하고? 네. 집을 마련해 오셨어요? 집을 예, 그 4월 5일 날 처음에는 4월 5일 날 날짜 잡았는데 네. 그 다음에 4월 20일 날 다시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1년 만에? 1년만 할 때 처음에 결혼 승낙 받을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애기 아빠는 그때 뭐 친정 아버지한테 싸대기까지 맞아가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네. 문도 안 열어주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들어가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끝내 뭐 자식이 이긴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승낙해가지고 지금은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아니, 돈을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남자는 이상하게 이게 요즘에 아니, 이게 법에 정해지 못다는데 남자는 남자 집, 여자는 채우기. 이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이거에 대해서 어디가, 어떻게 언제 생각하세요? 정하고 어느 가정 정도 순결의 결혼 제도가 가장 추악한 거래라니까 현실은. 추악한 거래요? 거래죠. 완벽하게 이거 이만큼 투자하면 어만큼 나올까. 이거 정말 이건 추악한 거래예요. 가장 순결하다고 말들은 하지만 다 뻥이라고. 혼자 사세요. 정말로 자녀분이 만약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결혼하실 때 나 최소한 이거는 혼수로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래도 지금 그 양반을 만나 사느라고 사실 저는 드림 미천이 사는 동안 뺀 것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도 이런 것 같아요. 이 혼수라는 게요. 아들을 해놓고 보니까 그쪽 여자 쪽에서 그래도 부모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임을 이 내 아들이 하고자 하는 내 아들이 참 귀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임에 대한 예로 뭐라도 작은 거라도 뭐라도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 마음이 아니라고 다 괜찮다고가 되고요. 그쪽에서 아무 소리도 않고 내 딸도 잘났어 나가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서로 이런 문제라는 거죠.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막 말씀하실 때 세상에 받고 싶은 게 어디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패시랑 시계 이런 게 막 보이잖아요. 맞아. 상대방 이 사돈댁들은 아유 받고 싶은 게 없어 이러면서도
시계 막 주어지는 게 보이면 맞아요. 아, 저 정도는 해야 되는 양반인가 보구나. 네, 맞아요. 이렇게 지레짐작하게 돼 있다고요. 보이겠다. 그래, 신경 쓸 거예요. 신경 쓰이니까. 선생님 같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정말 맞는 지적이신데요. 보세요, 지금 보세요. 네, 맞는 또 팔 지적이신데 들었잖아요, 이게 상대방이 시계 감추셨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마음에 대한 거예요. 저도 물론 그럴 때는 이런 거 다 빼야 되겠죠. 근데 특히 딸 가진 엄마는 아들 가진 엄마한테 아무리 그래도 조금은 낮춰가는 게 사실은 일을 빨리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제가 아들도 딸도 겪어보면서 이런 태도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해요. 이 동치미 네. 프로 보시는 분들한테 네, 유익한 말씀 진짜 드리고 네, 싶은데 네, 절대 이거 며느리 얻는 집에서 네. 시집에서 시어머니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쪽에서 상견례할 때 시어머니 자리가 먼저 풀으세요. 그리고 돈 있으시면 앞으로 애들 사는데 맞아. 그때 다 사시고 나서 보태주세요. 있는 대로 줄여서 살면서 필요할 적마다 하는 거. 이게 진짜 혼수고 사돈 집 음식은 겨울에 달아가면서 먹듯 하는 거야. 이만큼 해갔으면 이만큼 또 해가고 이렇게 하다가 봤나. 제발 혼수 가지고 말하지 말고 사랑 갖고 얘기하세요. 사랑 갖고. 생각지도 못한 혼수 이야기를 우리 김부선 씨의 이야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세월이 좋아져서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옛날에는 어처구니 없는 여성 보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처녀가 애를 낳았거든요. 근데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미혼모들을 우리 사회가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말고 따뜻하게 이제는 안아줄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 엄마 우선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그리고 일터. 우리 영화배우도 스캔들 나고 처녀가 애 낳으면 끝장나요. 끝장나죠. 네, 그리고 동료들 없어지고 친구들 없어지고 가족 버리고 가장 불행했던 건 사랑하는 남자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아이 아버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키웠는데 난 지금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시대에서 아주 그냥 마녀 사냥을 했다고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우리 사회가 좀 미혼모들한테 가여운 미혼모들한테 따뜻하게 좀 좋은 시선으로 봐줄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네, 부모 입장에서 김선 씨도 따님이 계시잖아요. 뭐 결혼을 할 남자가 있긴 했는데 먼저 혼전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는 잔치해 줄 거야. 나는 경사 났다 그럴 거야. 아주 축하해 줄 거예요. 고맙다. 그리고 나중에 걔 팔자가 세가지고 못 사는 건 자기 팔자고. 나는 일단 결혼한 거, 아이를 가진 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혼내지 않을 거예요. 축하한다. 그리고 너의 선택이다. 되도록이면 나는 낳고 사랑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 들어오지 않는 남자라도 괜찮아요? 내 딸의 애인이 내가 너무 싫어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신해서 그래도 낳겠다. 그래도 찬성하실 건가요?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소중하니까요. 저 때만 하더라도 그 남편 애기 아빠 쪽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집안이고 재벌가고 소위 말하는 저는 깡촌 제주도에서 올라온 아주 시골 29의 여자니까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런 모욕을 주더라고요. 우리 집에 뭐 뜯어 먹으려고 뭘 가져가려고 임신했느냐. 그러니까 마치 이주 시대에 씨바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아빠도 야 아이 나면은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고 너랑 네 자식이랑. 그래서 일로 와 열중 샷 이래갖고 다 필요 없어. 너 떠나. 내가 키울게.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결혼 전에 저도 임신을 했는데요. 결혼 4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인사드리기도 전에 임신이 됐기 때문에 더 황당한 것은 저희 장모님이 태몽을 꾸셨다는 거예요. 태몽을 꾸셨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줄은 모르고. 그러지 모르지 당연히. 언니가 야 너 둘째 가졌니? 언니한테 아무래도 너 둘째 가진 것 같아 갔다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했던 거죠. 어머님이 그때 알고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장모님께서. 장모님은 이제 저를 처음 보시고 나서는 뭐 황당하시죠. 저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장모님하고. 뭐 집사람하고 차이나 장모님하고 차이나 똑같으니까. 아이고야. 지금도 장모님이 저한테 말씀을 잘 안 놓으세요. 다를 것 같아요. 일단 20대 혼전 임신은 반대고요. 30이 넘어서 나이가 되는데도 고민하고 있는 남녀는 임신을 해야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 5년 동안에 주변에 결혼한 커플들을 연구해 보니까 90%가 다 임신을 해서 마음의 결정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남녀가 30이 넘으면 결혼 생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아이가 생기면 운명이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충분히 서로 간에 어떤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가 임신이 먼저 돼서 결혼하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혼수가 아닌가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대나 또는 그런 생각이 없이 임신을 해서 결국은 서로 잘 어떻게든 어쩔 수 없구나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한 경우는 이혼으로 또 빨리 많이 나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결혼에 대한 고민이 서로 전혀 없는 상태, 그리고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조금은 억지스럽게 이제 결혼을 한 경우는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피덩이처럼 이렇게 있어도 아이에 대한 책임감도 결혼과 연결지어서 조금 미약한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또 이혼으로도 또 가는 경우가 그럴 경우에는 애를 키울 때 나타나는 거죠. 아유,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남편하고 결혼 안 했을 텐데. 왼수 같은 자식하고 키우는 애도 낫지. 와이프가 그런 왼수가 말씀하세요? 되고. 저는 복덩이죠. 복덩이. 예.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이어지고 너로 인하여 우리 아빠가 요즘 일이 잘 된다. 부인도 부인도. 부인, 와이프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부인도 그래. 제가 심리학을 덜해서 그런지 제 맘 말고는 남의 마음을 아직 모르겠어요. 와이프 마음을 안 읽는 되게 웃으시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큰애가 이제 제가 처음 2002년도 결혼할 때 제가 29, 아내가 25이었는데 저도 이제 이런 케이스였었죠. 네, 그래서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게 생겨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하든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든 그 당사자들한테는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 막 진짜 막 죽을 것 같아요. 이게 공포 같은 게 오죠. 공포. 그러니까 그런가 봐. 새 생명이 나의 씨앗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 뱃속에 잉태가 돼 있다라는 그 감사함 앞서서 우리는 아직 결혼 전이다라는 그 현실 때문에 그 밀려오는 중압감이 그거는 뭐 아무도 이건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서 딱 무릎을 먼저 꿇고 아버지 어머니 아 참 이거 어떡하죠 이거. 예? 예,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랬더니 야 빨리 날 잡자. 해가지고 나를 잡고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식 날짜를 다 잡았으니까 이제 장모님한테 또 찾아갔죠. 그때 가서는 친정 어머니는 약속이 돼 있으니까. 네. 결혼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이혼율이 그런 부부들이 더 많다 적다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어떻게 접근해서 그거를 어떻게 부모님들한테 알리고 어떻게 선한 구조로 해결하는지를 고민을 해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